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입니다.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진주,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마법적 리얼리즘의 결정체이며 인간 존재의 고독과 역사의 반복을 노래한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콜롬비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로 100년 동안의 고독을 통해 198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신문기자 출신으로 문학과 저널리즘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실과 허구를 독창적으로 결합한 마법적 리얼리즘이라는 문학 기법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의 문학은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정치,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으며 현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혹시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모든 게 돌고 도는 것 같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같은 자리로 되돌아오는 듯한 기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의 미스터리를 한 권의 책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1장, 마콘도의 탄생, 꿈과 환상의 시작. 이 이야기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그의 아내 우르술라가 새로운 삶을 찾아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나며 시작됩니다. 그들이 세운 마을, 마콘도는 물리적 공간이자 상징적인 세계입니다. 그곳엔 문명이 닿지 않은 순수함과 인간 본성의 원형이 깃들어 있습니다. 호세 아르카디오는 꿈꾸는 이상주의자입니다. 연금술과 과학,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물이지요. 하지만 그 꿈은 종종 현실과 충돌하며 마콘도는 점차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열로 흔들립니다. 그는 얼음의 신비에 매혹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가 마콘도에 세운 질서와 법은 이상주의적이지만 점차 그의 내면에 자리한 광기와 집착이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르술라는 현실적인 인물로서 가정을 지키려 애쓰지만 그녀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이 초기 마콘도 시절은 인간 사회가 처음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은유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 없고 학교가 없고 죽음조차 존재하지 않는 세계. 하지만 이 무구함은 곧 외부의 세계와 충돌하며 깨지게 됩니다. 어느 날 외부의 집시 무리가 찾아오고 그들이 가져온 자석, 망원경, 얼음 같은 물건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탐욕과 환상을 자라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호세 아르카디오입니다. 그는 자석을 이용해 땅속에서 금속을 찾고 얼음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뒤엎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은 점차 그의 삶을 소진시키고 가족과 공동체의 삶마저도 위태롭게 만듭니다. 마콘도는 처음에는 희망의 땅이었으나 점차 그 이상이 병이 되어 번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장은 처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세우고 아직 오염되지 않은 세계에 희망을 심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 각자의 청춘, 첫사랑 혹은 첫 실패를 떠올리게 합니다. 시작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곧 파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처음 꿈꾸었던 마콘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장, 부엔디아 가문, 운명의 씨앗이 자라다. 마콘도가 점차 외부 세계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부엔디아 가문의 세대는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집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두 아들, 호세 아르카디오와 아우렐리아노는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이 두 인물은 각각 육체와 이성, 본능과 지성의 양극단을 상징하며 가문의 운명을 이끄는 양축이 됩니다. 호세 아르카디오는 육체적이고 충동적인 인물로 집시 무리와 함께 떠나 세계를 방랑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권위와 폭력을 동반한 삶을 살며 한때 마콘도의 지배자로 군림합니다. 반면 아우렐리아노는 내성적이며 깊은 사색에 잠긴 시인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연인 레메디오스를 잃은 후 세속을 떠나 마콘도의 민병대를 이끌며 무정부주의적 이상에 투신하게 됩니다. 그가 일으킨 내전은 마콘도를 파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장은 마콘도가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중대한 변화의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분열, 사랑의 상실, 전쟁이라는 혼돈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저마다의 길을 찾으려 애쓰지만 결국은 역사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게 됩니다. 특히 아우렐리아노는 무수한 전쟁을 치르며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고자 하나 끝내 그는 무엇도 바꾸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반복될 뿐이다. 우리는 다만 기억하지 못할 뿐. 그 말은 이 소설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이자 마콘도라는 공간이 지닌 시간의 굴레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여성 인물들의 역할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르술라는 가문의 어머니로서 무너져가는 가문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합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현실적이며 강인한 존재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흐려지지 않는 그녀의 눈과 마음은 마콘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는 유일한 힘처럼 보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전쟁을 일으킨 자가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는 이들입니다. 3장. 시간의 미궁 속에서 사랑과 상실의 반복. 마콘도의 세대는 계속하여 이어지고 그들 각자의 삶 속에는 비슷한 이름과 비슷한 욕망, 비슷한 파멸이 되풀이됩니다. 레베카와 아말란타의 갈등, 아우렐리아노 조세와 페르난다의 냉랭한 결혼 생활, 그리고 더 이상 무엇도 느끼지 못하는 후손들의 무감각한 얼굴들. 이 모든 것은 사랑과 상실의 무한 반복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자신을 속이고 이전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레베카는 원래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진짜 가족보다 더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녀와 아말란타의 삼각관계는 증오와 질투, 내면의 공허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감정은 서로를 파괴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아우렐리아노 조세와 페르난다의 결혼은 이상과 현실의 충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페르난다는 외부 세계에서 온 귀부인처럼 등장하지만 그녀의 귀족적 가치관은 마콘도의 풍토와 충돌하며 그녀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그 노력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그녀의 삶은 오히려 폐쇄성과 억압의 상징이 되어갑니다. 또한 이 장은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간의 내면을 파헤칩니다. 마콘도 사람들은 점차 감정의 언어를 잊어가며 사랑조차 의무감이나 체면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감정의 무게를 잃은 사랑은 점차 메마른 의식처럼 변해가고 관계는 점점 공허해집니다. 과거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반복되는 이름과 얼굴들은 그저 바퀴를 돌리는 기계장치처럼 무기력하게 기능합니다. 이 장에서 독자들은 사랑이 어떻게 병이 되고 시간이 어떻게 사람의 기억을 지우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마르케스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 위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이 부유하다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더 이상 삶의 구원이나 희망이 아닌 반복과 허무 속에서 사라지는 불꽃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허락하는 시간 동안만 존재할 뿐입니다. 4장. 잊힌 존재들, 망각과 유령의 시간. 세월이 흐르며 마콘도는 점점 더 침묵과 망각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우르술라조차 시간의 흐름 속에서 눈이 멀고 집안에는 죽은 자들의 기억과 말 못할 비밀들이 유령처럼 떠돕니다. 죽은 줄 알았던 레베카는 집안 어딘가에 숨어 살고 아말란타는 흰 천을 감고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마콘도는 이제 살아있는 자들의 공간이 아니라 망각된 기억과 정체불명의 감정들이 교차하는 유령의 마을이 됩니다. 이 장에서는 마콘도의 집이 어떻게 과거의 상징, 망각의 저장소로 변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벽지는 벗겨지고 방은 먼지로 뒤덮이며 창문은 닫힌 채로 수십 년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집 안의 구조조차 잊고 살아가며 새로운 세대는 더 이상 이 집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모릅니다. 망각은 이 소설 전체에서 반복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망각은 단지 기억을 잊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워나가는 힘입니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
마르케스는 이 장면들을 통해 인생에서 존재란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쉽게 지워질 수 있는지를 되묻습니다. 마콘도는 이제 역사의 흐름에서 지워진 도시처럼 느껴집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고 심지어 시간 감각마저 상실합니다. 아이들은 과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어른들은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그곳에서 유일하게 흐르는 것은 망각뿐입니다. 이제 이 집은 단지 과거의 무덤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자들의 기념비로 변해갑니다. 침묵 속에서 속삭이듯 흐르는 바람과 벽 틈 사이에 스며드는 기억의 흔적들이 어렴풋한 존재감만을 남깁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 이름들을 부르지 않고 아무도 그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마콘도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이 아닌 잊힌 자들의 그림자로 가득 찬 유령 도시로 변모합니다. 기억되지 않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5장 마지막 후손 고독의 완성. 마콘도의 마지막 세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자들로 가득 찹니다.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는 고문서 속에서 가문의 비밀을 풀어내려 애쓰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운명을 닫는 마지막 열쇠라는 것을. 가문의 역사와 마콘도의 운명은 마침내 일치하게 됩니다. 금서로 봉인된 멜키아데스의 예언서가 해독되면서 지금껏 반복되어 온 모든 비극은 처음부터 정해진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콘도의 종말은 예언이 아니라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자신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마콘도는 폭풍에 휩쓸리듯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마르케스가 인간 존재에 대해 던지는 가장 슬픈 선언입니다. 고독에서 태어나 고독으로 끝난다.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는 자는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인간은 자신이 지은 이름, 자신이 낳은 아이,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마저도 잊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망각은 문명과 공동체, 사랑과 존재 자체를 허물게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아우렐리아노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기록되었고 이미 쓰여졌으며 더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삶은 마치 연극처럼 대본이 존재하는 이야기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정해진 배역을 소화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섬뜩하지만 동시에 위안이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도 기쁨도 결말을 향해 가는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였다는 것. 100년 동안의 고독은 끝없는 시간의 고리에 갇힌 인간의 초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을 살아가는 인물들은 우리 각자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 우리의 삶도 지워집니다. 당신은 과연 무엇을 남기고자 하십니까? 맺은 말. 100년 동안의 고독,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 100년 동안의 고독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를 은유한 고독의 지도입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된 이 서사는 곧 인류 보편의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갈등, 반복되는 실수와 무너지는 기억,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이 한 올의 실로 얽혀 있습니다. 마르케스는 말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같은 삶을 수없이 반복하며 결국 고독이라는 이름의 침묵에 닿게 된다. 이 작품을 읽으며 우리는 거울을 마주하듯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마콘도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도 모르는 채 운명을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 머무르셨나요? 혹시 잊힌 이름, 되풀이되는 실수, 혹은 말없이 사라져간 사랑을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그 고요한 울림을 가슴에 담아 이제는 고독의 굴레를 벗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